안녕하십니까, 공명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 깜깜이, 짬짬이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 558조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 558조라는 금액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 대비해서 무려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증가율의 이면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사실 2019년만 해도 여야의 합의가 늦어져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이 의결이 됐지만 그래도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2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558조에 비하면 늘은 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 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하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부 동의를 받고 이러한 법적인 요식행위는 분명히 충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되고 다시 동의를 구하는 이러한 것은 뭔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짬짬이 예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깜깜이 예산 심의란 말을 들을 정도로 오랫동안 관행 비슷하게 소위 말하는 원래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가 있고요. 예결위 안에 예결위 안에 예산 소위가 있습니다. 그 예산 소위에서 그 모든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서 예결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쭉 다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위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소위가 올해는 3인 협의체, 그 여야 간사하고 올해는 예결위 위원장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법에도 없는 그러한 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깜깜이 또 묻지마 끼워넣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그 공공의대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도 무려 127억 원이나 이게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그것이 특고고용보험 지원이라고 하는데 약 584억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제 12월 3일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고 미비 그 타당성도 부족한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야당 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려 국회의원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끼워넣기식 예산이 약 11조였다. 즉 선심성, 지역성, SOC 민원이 약 11조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국가재정을 염려해서 만든 것이 1999년 소위 말하는 예타조사라는 겁니다. 즉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500억 원 이상 들어갈 때 이 5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최소한 500억 원이 나와야지. 즉 1 이상이 돼야지 이제 예산이 투입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 돈을 아끼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었고 실제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의 힘에는 이렇게 국가재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뒷받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공식적으로 면제받은 금액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모 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무려 10조 가까이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겠습니까? 국회 나라 돈을 먼저 보면은 보는 사람이 먼저 임자다. 그건 그냥 하는 말들이겠죠. 나라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 돈입니다. 국민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소소위, 올해는 3인 협의체라는 곳에서 깜깜이, 소위 말하는 밀실이죠. 깜깜이, 짬짬이, 여야가 합의한다는 표현이 짬짬이, 그러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산심의 과정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비밀입니다. 결과만 나옵니다. 결과만. 우리가 보통 비밀문서로 해도, 아무리 중요한 비밀문서로 하더라도 20년, 30년의 시한이 지나면 이것이 공표가 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소위, 3인 협의체든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전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지가 않으니까 깜깜이, 묻지마, 끼워넣기, 짬짬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몇 해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관행인데 새삼스럽게 왜 말을 꺼내냐?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할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 시스템적으로 아예 예산안 증액의 경우는 각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는 삭감만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겁니다. 이 예결위에서 증액 삭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소위라는 법률에도 없는 기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영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들, 여야 간의 상호 이익을 보완하는 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라가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할 겁니다. 국가 재정을 소중히 여겨야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위기 때 처했을 때 그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겁니다. 2019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8.1%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내년에는 47.3%로 증가합니다. 내년에 아마 코로나19 등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추경을 편성한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나라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러한 재정의 중요성을 잘 명심해서 소위 짬짬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더 이상의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를 언제나 활성화시키고자 상당히 예산안을 팽창 유지 또는 계획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야당의 책무가 뭡니까? 야당이 기본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산 문제는 좌나 우의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야당이 체크 앤 밸런스의 의미를 도외시 않고 당신들도 늘리니까 나도 늘리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됩니다. 주주 이익을 도외시하고 경영자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대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러한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의 지역구 이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양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야 정치인으로 본 모습으로 본래 위치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